결혼 이후에도 우리 부부가 시댁에 가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항상 대놓고 남편과 시누이를 비교하면서 편애하기도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던 모습들이 남편의 가족사를 알고 나니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품 좋으신 시아버님과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 독립하기 직전까지도 한동안 사이가 좋지 못했답니다. 아들이 따로 떨어져 살게 되자 아버님은 그제서야 남편을 찾아오시기도 했고 그때부터 다시 챙겨주기 시작하셨다고 듣게 되었죠. 그런 사정을 알고 나서는 저 역시 시어머님께는 남편과 같은 입장으로 처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남편 모르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있었죠. 아무 때나 전화하는 그들의 악담까지 들어야만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언니? 아니 명절 아니면 올 생각을 안 하네. 결혼하고 너무 시댁을 안 챙기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아, 죄송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젯밤에도 전화하셨던데 일이 늦게 끝나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밤에 바빠서 연락을 못 주면 다음 날이라도 전화를 바로 했어야지. 내가 꼭 전화를 다시 하게 만드셔야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뭐? 급한 일 생겨야 전화해요? 새언니 말씀 너무 서운하게 하시네. 엄마도 컨디션이 안 좋고 모시고 건강검진이라도 다녀와야 할 텐데 나도 일정이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엄마 아픈데 안 챙길 거예요? 아, 미안해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모시고 검진 받으러 다녀와야 할까요? 네, 모시고 검진 좀 받으러 가야 하니 언니가 서울에 좋은 병원으로 예약 좀 해줘요. 오늘 당장. 네,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어요? 아니 지금 시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언제 받았던 건 왜 물어요? 당장 엄마 건강검진 받을 수 있게 예약부터 좀 하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내려와서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가세요. 답답하네 언니. 몇 마디 하면 알아듣고 좀 며느리답게 행동 좀 하세요. 시누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전화하곤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시댁에 자주 가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분 좋게 할 말도 기분 나쁘게 전하곤 했죠. 거의 하인 취급하듯이 지시하고 명령조로 말이죠. 시누이의 성화에 저는 남편을 따라 공부하며 일하던 일정마저 변경해 가면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이미 안 좋은 사이가 더 안 좋을까봐 적당히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랴부랴 도착한 시댁에 시어머니는 안 계시고 시누이만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거실 소파에 누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선 저에게 시누이는 저를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따라오라며 부르더군요. 들어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비싼 명품 화장품들이랑 가방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매년 몇 년간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도 신우 방을 들어가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알 수 없었죠. 시누이는 분명 일도 안 하고 백수로 지내온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명품으로 낭비하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명품 매장에 들어와 있는 듯한 풍경에 놀란 저는 시누이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물어보았더니 대답은 엉뚱하게도 돈 많은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뭐 그리 놀라요? 나 정도면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그런 거지. 이 정도 명품 선물들은 별일도 아니에요. 언니, 하긴 우리 오빠같이 찌질하게 돈 없는 가난뱅이 만나서 이런 건 구경도 못했겠네? 오늘 실컷 구경하다 가요. 네, 좋은 남자 만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오빠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돈 버는 게 뭐 그리 쉬운 줄 아세요? 오빠 학원도 지금 말아먹는 상황 아닌가? 그나저나 둘이 먹고 사는 건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요. 잘 되고 있고 잘 먹고 살아요. 언니, 그렇게 깐죽거리면서 가족끼리인데 자존심 부릴 거 없어요. 사실대로 돈 필요하면 얘기해요. 어려워하지 말고. 가방 하나 팔아도 언니가 일해서 버는 월급보다 비쌀 테니까. 내 남친은 지금 나랑 결혼하려고 안달이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명품 선물 주느라 바쁘더라고. 가방 하나 내가 언니 선물로 챙겨줄까? 어디 보자. 결혼하기로 하셨어요? 잘 되었네요.
그리고 가방 제게 안 주셔도 돼요. 아가씨가 받은 선물인데 제게 주시면 안 되죠. 뭐야? 아직도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네? 언니, 제가 언니도 가족이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쓸데없는 오기 부리다가 거덜난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줄 때 챙겨요. 아가씨, 아무리 우리가 현재 형편이 좋지 않지만 그런 말씀은 너무 도가 지나치시네요. 오빠도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소식 알리려고 얘기 꺼낸 건데 그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뭐 어쨌든 남친과 더 친밀해지면 결혼 소식은 알릴게요. 그나저나 같은 여자 입장에서 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거짓골인 우리 오빠 만나서 이런 명품 선물은 구경 한번 못 해보다니 아이고 불쌍해라. 신우이는 점점 더 수위 넘는 말들을 제게 내뱉으며 남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잘난 척을 하면서도 개념 없는 자신을 모르고 있었죠. 그러더니 저희 가정을 한참 비웃으며 포복절도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이를 한참 동안 멍하니 내려다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어줬습니다. 죽어서도 갱생하긴 힘든 캐릭터겠구나 싶었죠. 한참 신우이의 헛소리를 듣다 보니 정작 귀한 시간 내서 시댁에 온 목적을 잊고 있었습니다. 참 아가씨,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거예요? 오늘 제가 병원 모시고 가려고 왔는데? 아,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엄마 컨디션이 좀 괜찮아지셔서 외출하신 모양인데 엄마랑 통화 안 했어요? 네, 말씀 주신 적 없잖아요. 어제 급하다고 그래서 일정 모두 취소하고 겨우 조율해서 시간 맞춰 어머님 모시러 내려온 건데요? 아니, 건강검진은 엄마가 필요한 거고 엄마가 아프신 건데 왜 나한테 그래요? 엄마랑 진작 통화를 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언니도 참 오빠랑 살면서 융통성 없게 답답해지셨네. 신우이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책임도 질 줄 모르는 무개념 인간이었죠. 어이없는 그녀의 답변에 더 이상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시모도 뭐가 그리 바쁘신지 제 전화를 몇 번 거절로 돌리시더니 계속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시댁을 나오면서 신우이와 결혼할 그 남자의 인생을 구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고 신우이 때문에 시댁까지 왔다가 헛걸음하게 된 이야기를 하소연하듯 털어놓게 되었죠. 남편도 제 상황을 알게 되자 화가 잔뜩 났습니다. 저 또한 더 이상 남편과 시모, 신우이 사이를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노력이 불필요해졌죠.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결혼한 이후 몇 년간 신우이와 시모의 악랄한 시집살이로 저는 매번 시댁까지 오가며 골탕 먹기 일쑤였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말하던 최대 복수는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제가 집에 도착하자 시아버님이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급히 오느라 시아버님을 뵙지 못해 문자를 남겼었고 그걸 확인하셨는지 연락을 주셨죠. 아가, 멀리까지 다녀갔다는데 얼굴도 못 봤구나. 식사는 챙기고 간 거냐? 아니에요 아버님, 실은 바쁘기도 해서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 요즘 고생이 많지? 내가 도움이 많이 못 돼서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가장 큰 도움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 뵙지도 못하고 돌아와서 죄송해요. 혹시 어머니 건강검진 필요하시면 그때 아버님도 챙겨서 같이 예약해두고 모시러 갈게요. 아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멀쩡해. 신경 쓸 것 없다. 너희 건강 잘 챙기고 시간 될 때 편하게 오거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시댁에서 우리 부부의 편은 시아버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가족을 편가를 건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행패는 도를 지나쳐 편을 가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과 저는 학원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졌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젊었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에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내조했고 용기로 합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이해해 주셨던 시아버님은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IT 사업 분야를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우리 부부는 새로운 사업 분야 준비로 도전을 꿈꾸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학원 사업을 접은 후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서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변수들을 겪다 보니 시아버지께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부가 우리 부부에게 도움 주신 부분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자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슈들로 명절에 찾아가도 서로 반갑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명절조차 시댁 가기를 꺼려했지만 그래도 시아버님께는 인사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여 구정설만이라도 꼭 가기로 챙기게 되었죠. 사람이 참 뻔뻔하지. 그렇게 손을 벌려서 신세를 졌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께도 말씀은 잘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사업은 절대 안 좋은 결과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다들 하나 보네. 어떻게 몇 년 동안 나 모르게 신세를 지고 말아먹은 주제에 때 되면 인사 오는 법도 없냐?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에 꼭 남편과 사업 잘 추진해서 신세 진 것도 갚고 더 잘 챙기도록 할게요. 명절에 가게 된 시댁에서 음식을 만들 때면 늘 예상하던 대로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 연신 사과만 드렸습니다. 당시 형편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몰래 도움 주셨던 시아버님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후로 시댁에는 손 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도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늦게라도 알게 된 시모는 알게 된 때부터 제게 자주 전화로 잔소리하시면서 관련 없는 화풀이까지 해오셨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형편을 챙기느라 사업에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일상이 늘 바쁘다 보니 넉넉하지 못한 우리는 늘 비슷하거나 허름한 차림새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흠이 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조차 시모와 시누이의 눈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다 만나는데도 비아냥거릴 정도로 말이죠. 무슨 사업을 어떻게 또 벌리고 있길래 하고 다니는 꼴도 신경 못 쓰고 그런 행색이냐? 너희가 그 모양으로 다니니 돈도 안 벌리는 거야. 죽을 때 돈 짊어지고 가려고 그렇게 거짓꼴로 하고 다니는 거야? 언니, 그렇게 하고 다니면 언니 남편도 욕먹이는 거지. 그런 차림으로 나다니면 되던 일도 안 되겠는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아버님은 부엌에서 시모와 시누이가 제게 하는 말을 듣더니 한참 참을 대로 참다가 슬며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는 한마디로 중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나, 듣다 보니 별소리를 다 하네. 너 부엌에서 음식 도와줄 거 아니면 새언니 괴롭히지 말고 나와. 아주 아들이랑 오빠한테 못하는 소리들이 없네. 작작들 해라. 하지만 시아버님이 그렇게 시모와 시누이를 향해 대놓고 꾸짖어도 잠잠해지는 상황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에 시부가 계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해해라. 그냥 헛소리다 생각하고 흘려들으렴. 아직 철이 안 나서 저러네. 다 내 탓이다. 미안하구나. 시아버님은 항상 저와 남편을 다독이며 위로해주기 바쁘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댁에 와도 시부를 제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고 AI처럼 시간만 때우다가 돌아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의 명절은 항상 기분 상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죠. 장인 장모에게 잘하는 사위이기도 했고 학원 원장 시절에 만났던 차분하고 매너 좋았던 남편으로 돌아와 있었으니까요. 친정에서 명절을 보낼 때면 항상 남편이 원해서 제 친정집에서 며칠씩 연휴 기간을 자고 가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명절과 같이 남편은 친정아버지와 거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 방에서 저와 하루 자고 가게 되었죠. 술에 취해 내 옆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던 남편은 새벽쯤 갈증이 났는지 물을 쳤더군요. 잠에서 깨버린 저는 남편을 챙겼습니다. 남편도 술이 좀 깨었는지 물을 마시면서 갑자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해서 자기 친정 부모님께 더 잘할게. 이번에 시작한 사업은 창투사를 통해 투자도 잘 받게 되었고 현재 상황을 봐도 정말 예감이 좋아. 당신도 알지? 자다 깨서 뭘 그런 걸 걱정해. 혹시 여보 아직도 많이 취한 거예요? 여보 어서 푹 더 자고 내일 얘기해요.
아니야, 취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은 나 어릴 적에 새엄마를 만나서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친엄마의 죽음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을 만큼 아기 때이기도 했지. 내게 친엄마에 대한 기억도 없었고 새엄마가 나타났을 때 그저 엄마가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했던 것 같아. 당시에 우리 아버지도 돈 버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사별 후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우셨겠어. 내가 너무 어려서 이해 못해드린 것도 많아. 자기야, 알겠는데 이제 그만 자야지. 안 피곤해요? 오늘은 여보한테 뭐든지 다 얘기하고만 싶어졌어. 실은 어릴 적 새엄마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새엄마에게 학대를 많이 당하기 시작했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새엄마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며 살았지. 물론 아버지는 자세히 모르셔. 사이가 안 좋은가 하시는 거지. 아마 지금도 잘 모르실 거야. 학대? 정말이야? 그냥 여보가 친아들 아니라서 편애하신 정도가 아니었어? 그런 편애 정도라면 내가 이렇게 마음 닫을 정도로 상처받진 않지. 어릴 때 기억이라 나도 잊고 살려고는 했지만 만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던 그날 밤, 술 기운의 새벽에 물을 찾던 남편은 잠이 깨서 제게 과거사를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남편의 몰랐던 학대당한 경험 고백은 제게 너무나도 충격이기도 했고 안쓰러움이 더했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친엄마가 돌아가셨고 새엄마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러한 불행이 시작되었고 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당하고만 살았답니다. 그리고 새엄마는 시아버님과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임신한 상태였었고 지금의 여동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아기부터 유년기까지 편애와는 차원이 다른 학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을 미워하면서 저질렀다는 새엄마. 지금의 시어머니 만행들은 듣기에도 끔찍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 학대의 수위는 유독 더 심했었고 시부의 눈을 피해 남편을 모질게 매질했으며 감금하고 끼니도 주지 않으면서 벌 세우기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이어지던 가혹한 체벌과 학대, 편애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문을 몰랐던 아버님과도 그 당시는 시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로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남편과의 사이도 한동안 안 좋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간 그런 시모의 악질 계략으로 남편은 심지어 시아버님과도 만날 수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 입대를 하면서 아버님과 다시 만나 오해를 풀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나 새엄마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아버님께 전하지는 않았답니다. 그저 자신이 그들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아버님과는 자주 연락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안 좋았던 어릴 적 히스토리를 알게 되니 저는 시모가 더욱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서 개념 없게 커온 여동생 역시 너무나 밉고 싫다는 생각에 남편을 위로해서라도 언젠가 그녀들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의 안타까운 지난 일들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시아버님을 제외하고 시모와 시누이에게 확실하게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복수로 칼을 갈던 우리는 드디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일을 해낸 끝에 투자해왔던 헬스케어 콘텐츠로 앱 개발을 출시하자마자 초대박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남편의 직관대로 건강 관련 앱은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너무나 좋았고 투자로 인수하게 된 앱을 타이밍 좋은 적기에 대기업에 되팔게 되는 기회까지 생기면서 500억 정도의 매출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겁니다. 마침내 제가 원하던 대로 남편을 괴롭히고 무시하던 시무와 시누이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마침 오랫동안 명품으로 남친에게 돈 대신 현물을 갈취해오던 시누이에게 연락하게 되었죠.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앞둔 상태여서 저는 그 핑계로 담쌌던 상황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남편과의 작전에 돌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시누이에게 연락해서 결혼하기 전에 예비 서방님이랑 시모와 함께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오랜만이라 화났어요, 아가씨?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시겠네요?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고 실은 최근에 이사도 했는데
집 초대 한번 못한 것 같아서요. 아, 언니, 오랜만에 오빠랑 언니 사는 집에 초대한다고 바쁜 나한테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언니, 집 개 좁을 거 아니에요. 그 좁은 집에 우리 집 식구들 다 들어갈 수나 있겠어요? 네, 다 들어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와보면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주소 남겨둘게요. 저는 신우이가 제게 늘 했듯이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 커플과 시부모님은 제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왔죠. 우리 부부가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동네 주소가 그녀들에게 호기심을 제대로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진짜 보낸 주소지에 사는지 확인하려고 찾아온 듯 했죠. 동네가 부촌이기도 했고 거부들이나 살만한 곳이라 신우이와 시모는 황급히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벨이 울렸습니다.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한 곳에 그녀들이 입상하던 날, 처음 보는 환경에 신우이의 표정에는 긴장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아주머니, 기다리면서 뭐 좀 물어볼게요. 여기가 혹시 청담동 100억 펜트하우스 아니에요? 맞죠? 그런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 여쭤보시죠. 그리고 사모님께서 식사 대접하라고 하셔서 곧 음식들 차려진 식탁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식탁이 임금님 수라상처럼 차려진 후 남편과 제가 함께 그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주 앉게 된 식탁에서 우리는 다시 전혀 다른 입장의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아니, 이게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언니, 오빠랑 어디 빌린 건 아니죠? 우와. 시모와 시누이는 몇 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감탄만 연발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감탄을 떠나서 말을 잇지 못하고 남편을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네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장하다 내 아들. 눈물을 흘리는 시부의 모습을 보니 더욱 시모와 시누이가 밉고 싫었습니다. 어떻게 언니랑 오빠는 이런 곳에서 살면 안 되잖아. 거지같이 궁상 떨며 살아야 하는 거잖아. 그때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시누이가 개념 없이 던진 말에 멍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는 시누이의 남친에게 상황 파악됐으면 도망치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죠. 그리고 남편이 어렵게 실토했던 그녀들의 학대 만행들을 제가 시누이 남친에게 친절하게 설명했답니다.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제 집을 둘러보던 그는 시누이를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죠. 시누이는 그런 와중에도 개같이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친이 결국 떠나버리자 시누이는 징징대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차버렸던 남친을 나더러 돌아오게 해달라며 싹싹 빌더군요. 이미 때는 늦었지만 말이죠. 저와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컷 집 구경하게 해드렸는데 어때?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공짜로 귀한 집 구경을 시켜드렸으니 관람료라도 내고 가세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질렀던 학대와 언어폭력 등으로 고발 조치해서 당신들 똑같이 학대당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 결국 우리 부부는 시댁과 더 이상 왕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부에게만 신세졌던 돈을 모두 다 갚아드렸습니다. 참 수많은 우여곡절 있었지만 잘 이겨내왔고 버티며 우리 부부는 여전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조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사막에서 진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하여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한 없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